토트넘의 신입생 브레넌 존슨이 주장 손흥민을 도와 환상적인 데뷔를 하며 팬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출전하며 리그 8호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두터운 수비벽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 토트넘은 메디슨의 한 차례 돌파 장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공격 장면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에 토트넘 선수들은 상당히 고전했고 그렇게 전반은 별 소득 없이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후반전에 메디슨의 크로스에 상대의 자책골로 이어지면서 한 골 차이로 먼저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에 진입하고 먼저 교체를 한 건 크리스탈 팰리스였는데요. 토트넘도 이에 비수마와 히샬리송을 빼고 호이비에르와 신입생인 브레넌 존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는 후반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결국 신입생 브레넌 존슨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시즌 8호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크리스탈 팰리스 아이유에게 골을 먹히며 비록 클린시트를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승점 3점을 챙기며 리그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의 리그 8호 골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24위에 오르며 총 11골을 달성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온 건 딱 한 번의 슈팅이었고 이전까지 토트넘은 유효 슈팅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아예 65분간 슈팅 한 번 때리지 못했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EPL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경기까지 10경기에서 28번의 슈팅을 때려 14번의 유효 슈팅으로 8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슈팅 3개당 1골을 만든 셈인데 이는 손흥민보다 1골을 더 많이 넣은 엘링 홀란 3.8개당 1골, 살라의 3.3개당 1골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슈팅 28번에서 절반을 유효 슈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손흥민이 효율적으로 득점을 만드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인데요. 올 시즌 경기가 아직 많이 남은 것을 감안하면 120골이 스티븐 제라드의 기록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신입생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과의 엄청난 호흡을 보여주며 팬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존슨은 골 장면 이외에도 상대 골문 앞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연결시키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영국의 매체는 손흥민과 합을 맞추는 존슨은 위험한 듀오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브레넌 존슨은 올해 22세로 윙어, 중앙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지만 라이트 윙어가 주 포지션입니다. 브레넌 존슨은 노팅엄 포레스트 유스팀 출신으로 이미 웨일스 국가대표에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2년 전 EPL 2부 리그인 EFL에서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했고 지난 시즌에도 폭발적 활약을 펼쳤습니다. 순간 시속 37km에 달하는 스피드를 자랑하는 존슨은 세계 최상급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선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오프 더 볼 움직임도 뛰어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데 이미 그의 다재다능함은 이미 입증되었고 게다가 강력한 스피드와 센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그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전부터 전문가들은 손흥민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근거로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 시스템과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끊임없는 압박과 순간적 공수 전환 그리고 빠른 이선 침투를 지향하는데 EPL 정상급 스피드를 지닌 손흥민과 존슨이 양측을 휘젓는다면 포스테코글루 체제 아래 토트넘의 공격력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상대 수비에게는 악몽 같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 매체는 브레넌 존슨은 지난 시즌 공격적 드리블에서 상위 8% 안에 들었다. 태클은 12% 아니었다. 그는 수비수를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다. 손흥민과 함께한다면 서로에게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빠르고 파괴적 조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스널 레전드이자 EPL 해설위원 이안 라이트는 손흥민, 메디슨, 비수마, 사르, 벤탄쿠르가 있는 토트넘이다. 존슨을 영입한다면 토트넘의 미래는 매우 흥미진진할 것이다. 그는 완벽한 토트넘 선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존슨에게 손흥민은 완벽한 롤 모델이 될 것이다.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은 탁월한 경험과 두려움 없는 젊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리그를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경기 상대인 크리스털 팰리스를 이끄는 76세 노장 로이 호지슨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한 인터뷰가 화제였는데요. 토트넘 호스퍼를 두고 멈출 수 없는 힘과 같다고 표현해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호지슨 감독은 토트넘과의 맞대결은 매우 색다른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히며 지금까지 저거노트 같은 저력을 보여준 토트넘을 막아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경계심을 잔뜩 드러냈는데요. 단어의 기원은 인도의 신이자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자가나타에서 유래한 멈출 수 없는 힘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호지스는 이어 맨체스터시티, 아스널과 매주마다 경기를 하진 않는다며 이제 토트넘 또한 매주 경기를 갖고 싶지 않게 하는 팀으로 변모했다고 전했는데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강팀 중에 강팀으로 불리는 맨시티, 아스널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승승장구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도 팬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다음 큰 계약은 손흥민의 계약 1년 연장이 될 것이다. 토트넘의 주장은 계약이 2025년 여름에 만료된다. 토트넘은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발동할 것이라고 해외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1년 계약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인데 1년 연장 조항이 없었다면 이번 시즌 이후 손흥민의 거취는 또 한 번 토트넘의 걱정거리가 됐을 것인데요. 2024 25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기에 이번 여름 매각한 케인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손흥민이 토트넘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또 토트넘은 손흥민을 매각해 이적료를 벌거나 1년 뒤에 자유계약으로 풀어줘야 하는 선택을 강제받았을 것입니다. 2년 연속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슈퍼스타 2명을 잃어버릴 수 없기에 토트넘은 당연히 1년 계약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1년 계약 연장 조항이 발동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에 1년 연장 조항이 있다고 최초로 밝힌 영국 텔레그래프의 맷로 기자는 지난 9월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한 계약 연장 조항을 공식적으로 발동시키기 위해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클럽은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너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손흥민을 전혀 방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당분간은 토트넘이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여름 케인을 미넨으로 팔아야 했던 토트넘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손흥민과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 이적 후 팀의 주장이자 새로운 스트라이커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8일 풀럼전을 앞두고 손흥민은 실력과 리더십 모두 훌륭하다. 그는 환상적인 선수이고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손흥민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 손흥민이 리더십 역할을 받아들인 것 같고 그 책임감을 원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면서 또 한 번 극찬을 남겼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어떻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콘테 감독과의 차이를 언급했는데요. 매체는 지난 3월에 토트넘을 떠난 콘테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차이는 분명하다. 콘테 감독은 때때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팀에 있길 원하지 않았다. 3번의 사별, 건강 악화 그리고 이탈리아로 돌아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며 콘테 감독이 팀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위에 나열된 이유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했다. 콘테 감독도 저런 상황이 연출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팀 분위기를 망친 주역 역시 콘테 감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은 콘테 감독의 나쁜 기분은 선수들과 스태프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가 일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소외시켰다. 그는 일정을 거의 알려주지 않았다. 잔디를 준비하는 팀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아침까지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수들의 경우는 실수했을 때 나오는 감독의 폭발을 두려워하며 살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에 잘 적응하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들로 인해서 선수단이 분열되기도 한다. 콘테 감독은 과거 첼시에서도 라커룸 장악에 대한 문제를 나타낸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에서는 콘테 감독의 단점이 전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토트넘과 콘테 감독은 서로를 위해서 이별하는 게 맞았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주고 있다.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더 체계적이고 협력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선수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해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선수들은 감독을 믿고 감독이 요구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잘 추구하고 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이후 가장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지만 선수들은 두려움 없이 잘 임하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다가 실수를 해도 박수를 건네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더 빠르게 새로운 전술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